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나이스 Y님이 써주셨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6개월 존버해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하자 라고 생각하고 빗썸 10X 5,900에 물려서 물타기해서 470에 팔았는데 700원까지 올랐고, 스팀은 7,430원에 600원까지 평단을 낮췄는데 1,200까지 오르는 겁니다. 매도하고 나면 2배, 3배 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위로받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써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채널 운영하는 목적은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서 여러분들 이제 위로해드리고 우리 뭐 힘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자, 이게 이제 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뭐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공부가 되어야지, 공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통해서 같이 저도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자.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받는 것도 뭐 좋죠. 좋은데 그걸로 해서 본전 딱 되고 이 시장에서 나가는 거는 저는 이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고생 많이 한 것만큼 그만큼 보상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에 빨리 들어왔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본전에 나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취하고 뭐 나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이제 손해 보고 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뭐 1억 원, 10억 원, 뭐 리플이 10,000원, 100,000원, 뭐 589달러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서 그 수익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고 공부를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로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투자하는 이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복기를 통해서 내가 왜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가 실패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 거고,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뭔가 이제 투자에 나는 내 스스로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투자 행위를 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질러, 이거는 성격 자체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투자 방법 자체를, 예전에 뭐 제가 뭐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그걸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끌고 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투자 스타일이 아예 다르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붙잡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가 할 때마다 계속 실수를 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뭐 위임을 하거나, 지금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땐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 증권시장처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쪽으로 뭐 위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맨님이 써주셨고요. 세계 전 나라가 부채가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 빚은 그럼 미국의 민간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빚을 졌으면 어느 특정 나라가 부자인 국가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도대체 누군가 빚을 졌다라고 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최초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를 받아서 그래도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았겠냐. 그게 누구냐? 그게 페드입니다. 그게 페드고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중심으로 달러를 찍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자를 받고요. 미국 정부는 이제 빚을 진 거죠. 그리고 그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매년 어떻게 보면 1조 달러, 거의 1000조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입으로는 그 국가의 수입으로는 재정 수입으로 빚을 이자를 이제 갚을 수 없는 늘어나고 있는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근데 그 빚을 준 그 채권자는 페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MMT 이론이 나온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국가를 운영할 때 어찌됐든 재정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국가가 어떤 뭐 빚을 진 거에 대해서 이걸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돈 찍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돈을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가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본이 완전 빠져나갈 겁니다. 물밀듯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채부터 다 매도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화 자산들 다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나라들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MMT론 왜 갑자기 이제 MMT론까지 나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 자체가 국가가 찍어내는 게 이게 되지 않는다. 결국에 이제 빚을 누군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최종적인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페드 그 금융 세력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티모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국가 안에 개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개인이 혹은 집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집단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국가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가 있는 거고요. 그 페드를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고 저번에 화폐 먹이사슬 그림 마지막에 잡아먹히는 그림 그거 엔화가 아니고 위안화 심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만요. 예, 보면 이게 이제 위안화 심벌하고 엔화 심벌이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처음에 이제 작은 은행들, 이 작은 은행이 여기는 이제 작은 은행이라고 썼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작은 은행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화폐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뭐 러시아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끝에 있는 작은 물고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이 이번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고요. 초록색이 달러고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주황색 섞여 있는 게 파운드화입니다. 영국 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화냐 위안화냐 이렇게 여기는 위안 N 이렇게 써 있고 뒤에 이제 신세계 질서 이게 이제 저는 그들 금융 세력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계 단일화폐로 만들고 싶은 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나와 있던 그 피닉스라는 코인 그게 이 물고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엔화냐 위안화냐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저는 이제 엔화로 보고 있는데 이거 위안화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여기 써주신 것처럼 위안화 심벌 같은 느낌이 든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안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안화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채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갔습니다. 물론 2005년도부터는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갔어요.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위안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 기조를 걸었었는데 지금 이 위안화 강세 기조를 걷던 이 지금 추세선이 돌파가 됐고 상승 채널로 저는 바뀌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패턴이 97년도 8년도 우리나라 이제 IMF 오기 전에 그 달러 대 원화 차트와 이제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원화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위안화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달러 대 엔화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엔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엔화 강세.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 엔화를 찾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는 엔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그림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그림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한이범범님이 써주셨고요.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언젠가 빛을 볼 거라 생각하는 1인으로서 지켓이나 모네로를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켓이 같은 경우 이제 아직 채굴기가 나와서 엄청 채굴이 될 텐데요. 대형 채굴업장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형 업장들이 생기면 그 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예를 들어 비케가 가격이 엄청 올랐듯이 뭐 지켓에서 아식 채굴업체 등장이 나중에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장이 최근,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바닥을 터치를 하면서 많은 거의 이제 진짜 대형 채굴장이라고 하는 그런 채굴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뭐 중소 채굴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값이 경쟁력이 안 되는 그런 채굴장들은 살아남을 수가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면 실제 시장에서 그 전기값을 내느니 시장에서 코인은 그냥 사는 게 더 쌌기 때문에 굳이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채굴장이 생길 건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어디였죠? 비트메인에서도 이제 중국에 뭐 채굴장 또 다시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채굴장들이 앞으로 또 오픈할 겁니다. 오픈하고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도 17년도 연말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이거 채굴장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이 가격만 유지를 해줘도요, 괜찮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러면 원금 회수를 6개월 정도만 채굴장 돌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 저는 거의 그때 가격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야, 너도 나도 뭐 채굴장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다, 채굴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지만, 이거를 뭐 내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어서 이거를 뭐 적어도 막 10% 이상 비중 실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 비추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이 다크코인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거를 수용하지 못한다, 만약에 퇴출시킨다, 특히 이제 일본이 퇴출을 시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돼서 근데 이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투자하기보다는 비중을 실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비트, 이더, 리플, 스텔라, 뭐 이오스 이 정도 코인들의 비중을 실는 게 맞겠죠. 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범님까지 했고, 송기봉님 이제 써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송기봉님 이제 글을 3개를 써주셨는데, 보면 먼저 일단 벡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플마니아님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그래서 5월 15일, 20일 정도 승인이 날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요? 이건 뭐 가능성이니까 저도 이제 사실 모릅니다, 날짜는. 그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벡트 거래소를 올해 안에 지난번에 그 레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올해 연말에 벡트 거래소를 오픈한다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했던 시점 이후로 아무 때나 오픈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을 전 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안에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는 언제든지 이걸 오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 5월 달에 나오든 6월 달에 나오든 7월 달에 나오든 그때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력들이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송기봉 님이 미국 기업 중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업 중 가장 많이 들은 기업이 이제 IBM인데요. 블록체인은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4개 정도의 기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천 기술 강자가 어느 기업인지 알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예, 원천 기술 강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IBM이 일단 그 특허 신청으로는 세계에서 26년간 그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IBM이 뭐 AI 분야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IT 선도하는 이 분야에서 특허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IBM으로 알고 있고 워렌 버핏이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근데 전량은 아니고 아마 3분의 2 정도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매도해서 이제 애플을 샀습니다. 산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워렌 버핏이 지분 전량 매도했으니까 IBM이 앞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정리를 해주신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올라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현금화도 해보고 이리저리 해보다 존버로 가는 게 맞고 만약 아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개 털리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래 써주신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이제 위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면밀히 이제 얘기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조정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 했을 때 개 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패가 망신한다. 뭐 패가 망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입성이 불능 상태가 증명할 수 있다. 갑자기 1차 세력이 움직인 모습을 보면서 이번 2차 상승기 이후에도 급락이 아닌 박스권을 보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위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다면 리플의 초급등 자리는 5월 10일부터 폭등한다는 가정도 되네요. 딱 한 달 남았는데 지난번 주봉과도 4주간 연계되어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Q&A에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정말 뭐 비밀스러운 시나리오라 여기에 올리는데 제가 이제 답변이 달리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제 뭐 삭제 안 하고 공개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한 목표 가격입니다. 그래서 1차 비트코인 상승 과정은 2월 24일부터 최고점 450만원까지 올랐고 2월 25일 급락 대음봉 출현 후에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횡보 구간 형성 가격 그 다음에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450만원 레벨에서 3월 29일에서 4월 2일까지 원화 가격 450만 466만 저항 돌파 선행 중에 그 다음에 35봉 일봉 기준으로요 4월 2일 대양봉을 만들면서 4월 12일 620만원 최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620만원과 450만원 차익이 167만원 차익이 발생됐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지금 2월 24일부터 이렇게 4월 2일까지 흘러갔던 그림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보시면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니까요.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2월 24일부터니까 일봉으로 바꿔볼까요? 주봉에서 얘기할게요.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지금 이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간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4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36% 상승을 했다. 지금 이때. 그리고 이제 2차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580에서 590만원 중간에 한번 흔들기 550만원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4월 9일 최고점 4월 12일 급락 음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월 18일까지 박스존을 형성하고 5월 10일에서 5월 15일 대양봉 출현 후에 급등을 주고 서서히 찍어 누르면서 목표 가격 36%까지 상승한다. 이게 이제 84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2015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1-1 시나리오를 지금 송기봉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수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잠깐만요. 보시면 제가 이제 1-1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에서 3주 정도 횡보를 할 거다. 50주 이평선에서 그러니까 수렴을 할 거다. 에너지를 모을 거다.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2015년도에서는 에너지를 모은 후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1안이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모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다. 급등을 하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그 패턴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다시 이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요. 지금 양봉 나오고요. 양봉 나오고 여기서 몇 주,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더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죠. 모으고 50주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예요. 50주 선을 이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50주 선을 20주 이평선을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50주 이평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50주 이평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50주 이평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 이후에 이때 4월 1일 날 장대 양봉이 섰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50주 이평선을 딛고 장대 양봉이 선다. 장대 양봉이 서서 7,400달러 지금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7,400달러. 그렇게 되면 지금 이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같은 패턴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지금 적어도 뭐 한 내가 20주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20주 이평선 또는 4,200달러 근처에서 내가 이제 매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니면 이제 더 밑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이제 3,000달러 초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거죠. 여기서 눌러주는데 이때 눌러줄 때는 5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이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때 타이밍이 지금 제가 차트 그림은 뭐 여기 지금 7월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7월달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기간은 아까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5월달 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2주 정도 예상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횡보 1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 라인을 이 50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1-1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요.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거칠 때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리플은 사토시 마켓,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오히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5천 사토시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5천 사토시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다시 리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 타이밍도 이제 5월 초에 리플이 바닥을 찍고 가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그 약간 찌라시긴 하지만 그 베어러블 가이가 얘기했던 그 5월달 그리고 제가 지난번 리플 가격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리플은 이제 5월 초에서 중순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 비트코인은 먼저 시장에서 선도해서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게 어제부터 지금 뭐였죠? 그 종목 중에 지금 어제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 메디블럭 있습니다. 메디블럭 있어요. 그래서 메디블럭 보시면 이 메디블럭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뭐 메디블럭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형 알트코인들 이 펌핑이 언제 나왔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비트코인 막 그 3,500달러 600달러 왔다 갔다 할 때 아래쪽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일단 알트코인들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이게 하락장으로 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잠깐만 30분 봉이고요.
일봉으로 보면요.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이때 올랐습니다. 3월 19일. 3월 19일 날 메디블록이 상승해주고, 양봉 만들어주고, 3월 19일이니까 4월 2일 날, 이때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한, 거래일로 한 13일 정도, 13일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메디블록이 오늘 이제 어제 양봉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에 다시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1-1 시나리오로 갈 때 송기봉 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이렇게 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와 이제 맞물려서 ETF 승인도 이때 맞춰서 나온다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ETF 승인도 이때 맞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벡터 거래소 오픈도 이와 같이 타이밍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이 저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대로 ETF 승인 이후에 금 차트 모습과 같이 비트코인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아마 그 타이밍부터 6개월 정도 안에 비트코인은 전고점 2만 달러보다 3배 정도 높은 뭐 6만 달러 그 정도까지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